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문법 기본 강의 첫 번째 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명사는 먼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대상을 가리키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야기가 생겨나기 전 이렇게 두 대상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와와와 라는 이야기로 이 두 대상 중 조금 더 새 것처럼 보이는 이 대상을 가리키기로 했습니다. 와와와 와와와. 자, 우리 들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 사이에 두 대상 중 이 대상이 와와와 라는 소리로 불린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 두 번의 행동을 통해서 이 대상은 와와와로 부르는구나를 서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와와 라는 소리와 이 대상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와와와 라는 소리가 이 대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저 사이에 여러 번 주고받는 교환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약속은 우리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면서 그 약속을 쉽게 또 받아들이고 더 자주 사용하면서 더 이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언어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언어 집단에서 와와와 라는 소리가 이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전파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와와와 라는 소리만 듣게 되면 머릿속에 이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와와와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이 대상을 우리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이 대상을 떠올리는 이 현상을 identification, 식별이라고 합니다. 식별은요, 와와와 라는 소리가 이 대상을 가리킨다는 약속을 하나의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맞췄다는 증거겠죠? 자, 이렇게 한 대상을 와와와 라는 소리로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이제 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알파벳을 활용해서 그 이름을 표현해요.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통해서 하나의 대상을 글로 받아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명사에도 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서 총 4가지 분류로 또 크게 나뉘게 된답니다. 명사의 분류는 우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각각 3가지 그리고 2가지 대답으로 총 4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된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를 분류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자, 는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 질문에서요. 는 우리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행복을 한번 넣어보고서 우리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의 행복은 제가 잘 마른 빨래의 향을 맡는 저의 느낌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행복을, 자, 여러분, 우리 잘 마른 세탁물에 향을 맡는 이 기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험, 상황, 행동은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우리 듣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머, 선생님 되게 자기 맘대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의 대상,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 가리켜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경험해본 것, 우리가 처해본 상황, 우리가 해본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돌려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자, 이렇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우리 하나의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자 생각하는 모든 행복에 대한 정의를 모두 맞다고, 1번부터 무한번까지 정의를 모두 맞다고 인정하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추상명사,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이렇게 손에 만져지는, 그리고 느껴져 오감, 5가지 감각에 의해서 감각되는 실체가 없는 대상을 우리 추상명사라고 분류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가 뭐예요? 축구는 혹시 이렇게 공을 헤더로 이렇게 통통 튕기는 게 축구인가요? 아니면 말리슛?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공을 차는 행동이 축구인가요? 자, 여러분, 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각자 생각하는 축구라는 것을 정의하는 행동이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모든 행동은 모두 축구로 인정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두 번째, 축구라는 대상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돌려 정의가 되는 대상인 거죠. 괜찮을까요? 축구, 그리고 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이죠. 베이스볼, 야구, 바스켓볼, 농구 모두 추상명사의 분류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 식사, breakfast, lunch, dinner. 세 가지 식사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식사는요, 여러분, 사는 일이에요. 그럼 혹시 아침, 점심, 저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가 아침이 무엇인지, 아침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먹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식사의 정의는 모두 맞아요. 아침에 시리얼 먹든 아니면 밥을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그 모든 식사는 아침 식사로 인정이 되죠. 두 번째는요, 아침 식사는요, 일이에요.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는 우리가 하는 행동, 특히 행동이겠죠?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명사의 분류에 포함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추상명사에는 큰 분류, 추상명사에도 같은 속성을 가진, 같은 성격을 가진 단어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집합명사라고 부릅니다. 집합명사, 여러분 집합이에요 하면 이렇게 다 모이셔야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둘 이상의 대상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성격을 가진 집단의 대상들을 불러 모으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furniture, 가구류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구류는요, 의자, 공부할 때 앉아서 하는 의자요. 그리고 공부할 때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책상, desk 있고요. 세 번째는 소파, 우리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를 저는 가구류의 속성을 갖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금방 3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구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들 한번 쭉 나열해 보시겠어요? 혹시 저보다 많으신가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즉, 가구류라는 속성을 가진 대상은 하나의 대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한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생각하는 가구류가 다 달라요. 가구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은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해요. 즉, 가구류가 무엇인지 우리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괜찮을까요? 대신 우리 각자가 다 가구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들을 모두 다 다르게 생각하는 만큼 가구류는 추상명사의 분류에 속합니다. 괜찮을까요? 대신 가구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들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저는 3개로 가구류를 정의했죠.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music이에요. 제가 라는 소리를 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는 방금 소리를 낸 거예요. A sound. 처음과 끝이 있는 소리를 낸 거죠. 당연히 소리는 셀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music은요, music은 하나의 대상이 가진 성격이에요. 성격은 그 성격을 가진 대상이 무엇인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의 언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명사에 분류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대상, 하나의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우린 지금 영어를 공부하니까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면 가 무엇인지 우리 다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대상을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런데요, 저 책에서 flower, 꽃이라는 명사가요, 세워지지 않는, 수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한 것을 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flower은요, 우리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를 가리키는 명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flower이라는 명사가요, 우리 꽃이 가진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lower이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은요, 이런 뜻으로 정의될 수 있겠네요. 식물이 열매를 맺기 전 갖는 기관 중에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꽃, a flower, flowers, 한 송이 두 송이는 셀 수 있지만 flower, 화훼류라는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화훼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들 우리 한번 더 나열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rose, lily 이렇게 두 송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flower, 화훼류라는 성격을 가진 대상을 딱 2가지로밖에 정의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화훼류, 정원에 가서 우리 만날 수 있는 꽃들의 종류가 혹시 몇 종류 떠오르시나요? 저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러면 flower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게 정의했죠. 그러면 flower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우리 사이에, 저와 우리 듣는 분들 사이에 약속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추상명사로 분류가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하나의 단어 flower이라는 하나의 단어가요, 우리 성격을 가리키는 말일 때, 대상이 가진 성격을 가리키는 말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대신 한 대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때는 그 대상을 한 송이, 두 송이 셀 수가 있답니다. 오, 괜찮을까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time. 시죠. 혹시 time은 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time 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죄송해요. 여러분, time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우리 이렇게 실체가 있나요? 있나요? 죄송해요. 먼저 time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겠죠? 우리 time은요, 우리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또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우리 time이라는 대상이 가리키는 시는요, 우리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들, 한 집단에 있는, 한 언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다 인정돼요. 다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정의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렇게 오감,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소리로 듣고, 이렇게 피부로 만져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죠. 괜찮을까요? 우리 time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들, 즉 한 언어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대상, 그 1번부터 무한번까지의 정의에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물리적인 실체, 오감으로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상, time은 추상명사로 분류돼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저 시계 보면 시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은요,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 마치 시간은요, 여러분, 시는요, 물처럼, 바다의 물처럼 우리 쭉 흘러가죠. 연속적으로 흘러요. 우리 혹시, 여러분, 시간이, 우리 혹시 영상 끊기는 모습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죠.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이죠. 끊겼다가 여기 잠깐 있다가 다른 장소에 갑자기 딱 나타나는 현상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해가 저기 아파트 하나가 보여요. 저기서 한 5도 정도 위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만납시다 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 각자 5도 어떻게 재요? 우리 해시계 각도 어떻게 재요? 그쵸?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들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편하게 이렇게 임의로 나눠놓은 우리 단위가 일, 주, day, week, 달, month, 그리고 더 작게는요, hour, 시간이죠. 그리고 분이죠, minute. 세 번째 초죠, second.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은 단위가 우리 시간의 단위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눈으로 보기 편하게 시계로 표현해 놓은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물리적인 실체, 5가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time이라는 대상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놓은 단위를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